간략하고 재미있게 상식업?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얀쥐 상식 채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한탄강 지질공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제인폭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탄강 주변의 지질학적 특징에 대한 기초 상식을 되짚어보고 제인폭포에 대한 전설과 여행 팁까지 유익한 시간이 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행 부분부터 보시려면 9분 12초 부분부터 시청하세요. 뜸들이지 않아요.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기본 상식으로 한탄강 지질공원에 대해 단어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뜻을 풀어볼게요. 한탄강은 강원 철원군과 평강군, 경기 연천군을 흐르는 길이 136km 강입니다. 한탄강이라는 이름은 한숨 쉬며 탄식한다는 한탄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한탄강의 한자어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한은 한나라, 한우로 중국 역사에서 한나라의 지역이 워낙 넓었잖아요. 그래서 한은 넓다라는 의미이며 탄은 물살이 거칠고 빠른 급류라는 뜻입니다. 강은 강물할 때 강이니까 바로 한탄강은 넓고 거칠게 흐르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지질공원, 지질이란 돌, 흙, 암석, 지층, 지진과 화산 활동으로 생긴 지형과 협곡, 산, 강, 화산, 즉 땅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질공원이란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이 반영된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말합니다. 한탄강 지질공원. 한탄강 지질공원은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에 걸쳐 있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지질공원으로 한탄강을 중심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에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네스코가 뭐냐고요? 유네스코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약자로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를 뜻합니다. 영어 한 번 더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한탄강 지질공원의 지질학적 특징. 한탄강 주변은 50만 년 전에서 12만 년 전 사이에 발생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주상절리와 협곡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입니다. 주로 용암이 식으면서 형성된 주상절리, 백예용암, 현무암, 대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우리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자주 듣는 주상절리란 단어의 뜻 알고 계신가요? 주상절리란 용암이 식으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형태의 바위 구조를 말합니다. 주상은 기둥 모양을 뜻합니다. 여기서 주는 기둥을 의미하고 창은 모양이나 형상을 의미합니다. 절리는 바위가 갈라진 틈을 뜻합니다. 절은 마디나 구본, 리는 이치나 구조를 나타내는 한자어입니다. 따라서 절리는 지질학에서 바위가 갈라진 틈이나 균열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즉, 주상절리는 기둥 모양으로 갈라진 바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약 27만 년 전 분출된 용암이 한탄강과 임진강으로 흘러넘쳐 물길은 곧 용암길이 되었고 그 용암이 식으면서 생긴 지형이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주상절리는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빠르게 식을 때 생기는데 용암이 식으면서 수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면서 육각형 또는 오각형의 기둥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 기둥들이 모여서 마치 벌집처럼 보이는 독특한 지형을 형성하게 되죠. 이는 이 지역의 화산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지질학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주상절리는 그 독특한 구조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 때문에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백예용암. 백예용암은 물속에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용암의 형태입니다. 뜨거운 용암이 물에 닿으면서 갑자기 식어 단단한 껍질이 형성되는데 공 모양 또는 타원형 모양이 모여있는 구조로 모습이 마치 베개처럼 생겨서 백예용암이라고 불리죠. 용암이 물에 닿을 때 물과의 온도 차이 때문에 빠르게 식어 겉은 단단해지고 속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용암이 조금씩 더 나오면 껍질이 부풀어 오르면서 새로운 동그란 베개 모양이 생깁니다. 이런 베개용암은 둥글둥글한 모양이 특징이에요. 여러 개의 베개가 겹겹이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연이 만든 이 놀라운 풍경은 전 세계에저에서 발견되지만 한탄강 지질공원에서도 특별하게 볼 수 있답니다. 현무암 대지. 현무암 대지는 아주 오래전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되어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뜨거운 용암이 땅 위로 흘러나와서 넓게 퍼지면서 시간이 지나고 식어서 단단한 바위가 됩니다. 이 바위가 바로 현무암이라고 불리죠. 현무암이라는 단어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현, 이 글자는 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은 검은색을 나타내죠. 무는 무기나 전사를 상징하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단단함을 강조하는 뜻으로 사용됐어요. 암은 바위나 큰 돌을 의미합니다. 결국 현무암은 검고 단단한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로 화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바위를 가리키죠. 대지, 대는 높은 단을 뜻해요. 그래서 단상, 대형 건축물 같은 높고 평평한 구조물에서 많이 쓰이죠. 지는 땅을 의미합니다. 이건 많이 익숙하죠. 그래서 대지는 높고 평평한 땅을 뜻합니다. 따라서 현무암 대지라는 것은 이렇게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넓은 평지를 의미합니다. 이 평지에서는 현무암이 넓게 퍼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단단하고 평평한 땅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탄강 주변이나 제주도에서는 이런 현무암 대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오름이나 바닷가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까만색 바위들이 바로 현무암입니다. 그래서 현무암 대지는 화산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용암이 식어서 굳어진 넓고 단단한 땅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인폭포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탄강 지질공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제인폭포. 폭포 주변으로 바로 벌집처럼 생긴 이 주상절리 현무암 바위들과 현무암을 뚫고 자라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만큼 울창한 협곡 끝에 폭포수는 장관입니다. 이곳은 약 50만 년 전부터 여러 차례 분출된 용암이 식으면서 형성된 아름다운 지형입니다. 제인폭포는 검은 현무암 주상절리 아래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멋져서 제주도 천지연폭포와도 자주 비교되지요. 제인폭포의 형성과 변화. 제인폭포는 원래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용암대지 위에 지정봉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오랜 시간 동안 바위를 깎아내며 형성된 폭포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살이 바위를 계속 깎아내기 때문에 폭포는 조금씩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래 위치에서 약 350m 정도 뒤로 이동했죠. 자연의 변화는 참 신비롭죠. 제인폭포에 대한 재미있는 전설. 제인폭포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옛날 옛적 이곳 제인폭포 근처에는 줄타기 제주로 유명한 제인, 즉 제주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인은 뛰어난 줄타기 실력만큼이나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그녀의 미모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소문은 결국 마을의 권력자였던 포악한 원님에게까지 전해졌죠. 이 관리가 아름다운 제인의 아내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의 욕심은 점점 커졌고 결국 제인을 위협하며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강요하게 됩니다. 관리의 속셈은 제인이 줄타기에서 실패해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으려는 것이었죠. 제인이 줄을 타고 있을 때 원님은 그만 줄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제인은 폭포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죠. 아내는 슬픔에 빠졌지만 원님의 강요로 수청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원님의 코를 물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말았어요. 이후 사람들은 이 마을을 코문리라고 부르게 되었고 오늘날 코문리가 변하여 고문리라는 이름으로 되었다 합니다. 문헌으로 전해지는 또 다른 전설이 있습니다. 제인은 양쪽 절벽에 외줄을 묶어 내가 능히 지나갈 수 있소라고 말하며 사람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며 자신들의 아내를 내기에 걸었고 제인은 자신만만하게 줄 위에 올라 호기롭게 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빼앗기게 될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그만 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결국 제인은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이후 사람들은 이 폭포를 제인폭포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인폭포 관광. 이제 본격적으로 제인폭포 관광을 시작해볼까요? 입구 코스모스밭. 제인폭포 입구에는 드넓은 평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코스모스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코스모스 상식. 코스모스는 1년생 식물이에요. 하지만 길가에서 코스모스를 보면 매년 같은 자리에 다시 꽃이 피는 걸 자주 볼 수 있어요. 씨를 다시 안 심었는데 어떻게 피지? 하고 궁금할 수 있는데요. 코스모스가 씨앗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고 그 씨앗이 다음 해에 자연스럽게 발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씨를 심지 않아도 같은 자리에 코스모스가 계속 자라지만 제인 폭포와 평원에는 일부러 씨까지 뿌리니 얼마나 코스모스가 많겠어요? 코스모스가 피면 그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꽃이 만개하면 사진 찍기에도 정말 좋은 장소가 되죠. 환상적인 풍경 속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의 개화 여부는 제인 폭포 관리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가시면 더 확실하게 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멋진 꽃밭을 놓치지 않으려면 꼭 확인하세요. 주차장과 입장료. 제인 폭포는 무료로 주차료와 입장료는 없습니다. 주차장은 매우 넓어서 자리가 아주 넉넉하며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외 주차장뿐이고 시간 제한 없이 무료입니다. 주차 후 표지판을 따라가면 데크길이 나옵니다. 주차장에서 약 15에서 20분 정도 나무 데코를 따라 걸으면 제인 폭포의 첫 번째 전망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유용한 팁. 제인 폭포 가는 길 나무 데코 입구에는 모기 등 벌레 기피제를 뿌리고 들어갈 수 있는 분사총이 있습니다. 제인 폭포 가까이 가면 날아다니는 작은 벌레가 근처에서 윙윙거릴 수 있습니다. 뿌리고 가시거나 폭포 들어가기 전 벌레 기피제를 바르고 들어가세요. 두 번째 팁. 폭포 가는 길에 그늘이 없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 또는 우산 꼭 챙겨가세요. 여기서 또 팁. 매표소 앞에서 우산 양산을 빌릴 수 있어요. 아니면 전기차를 이용하세요. 도보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제인 폭포로 가는 이 길을 편리하게 5분 이내에 갈 수 있답니다. 노약자들은 이 전기차를 이용하면 너무 편리하고 65세 이상은 전기차 이용요금이 반값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주 5일 운행되며 매시간 10분, 30분, 50분, 20분 간격 운행됩니다. 성인 편도는 1,000원, 왕복은 2,000원, 노약자는 반값으로 왕복 1,000원입니다. 전기차의 운전석 옆자리는 2명 정도 앉을 수 있으며 운전석 뒤로 길게 3, 4인 정도 앉을 수 있는 의자가 4줄 정도 있어 최대 약 18명까지 탑승 가능합니다. 원래 전기차는 월, 화, 휴무일이지만 저희가 갔던 날은 월요일인데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전기차 운행 휴무일은 제인 폭포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제인 폭포 전망대 3, 4분 정도 전기차를 타거나 도보로 15분, 20분 정도 걸으면 제인 폭포의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전망대는 제인 폭포와 출렁다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로 이곳에서 폭포의 전체적인 모습을 감상하며 관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 옆쪽에서 출렁다리로 이동합니다. 출렁다리 중간에서 제인 폭포의 정면을 바라볼 수 있으며 유리바닥이 있는 구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스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치 허공에 떠있는 듯한 짜릿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출렁다리는 짧아요. 약간 흔들거리는 출렁다리를 건너며 폭포를 바라보면 주상절리 사이로 자라난 울창한 나무들과 어우러진 신비로운 풍경은 정말 압도될 겁니다. 출렁다리 잠깐 보고 가실게요. 출렁다리를 건너면 둘레길을 따라 그 옛날 선녀들이 목욕을 했다는 선녀탕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선녀탕으로 가는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원한 물줄기와 울창한 숲속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작은 전망대가 있어 제인 폭포를 또 다른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조금만 걸어가면 선녀탕을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선녀탕은 작은 연못처럼 보이지만 수심이 깊고 맑은 물이 특징입니다. 선녀탕 잠깐 감상하고 가시죠. 선녀탕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전망대, 출렁다리, 선녀탕 가는 길, 제인 폭포 아래 지점으로 내려가는 길 모두가 순환구조로 연결되어 있어 동선이 단순해서 관람이 편리합니다. 전망대 옆쪽의 출렁다리를 건너면 내려가는 계단이 옆쪽에 있는데요. 이 계단을 따라 쭉 내려보세요. 이제 더 가까이서 제인 폭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서 나무 데크길이 이어집니다. 이 길을 따라 걸으면 주상절리의 신비로운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뾰족한 물줄기와 그 주변의 자연이 만들어낸 멋진 걸작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 현재 제인폭포의 바로 아래까지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낙석의 위험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죠. 예전에는 헬멧을 쓰고 제인폭포 아래까지 내려가 가까이에서 폭포를 감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안전상의 이유로 나무 테크의 끝부분에 문으로 막아놓고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단, 지질 연구나 학술 목적의 방문인 경우에는 특별한 허가를 받아 제인폭포 아래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한탄강 주변의 멋진 자연경관을 선사하는 제인폭포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셨나요? 하얀쥐 상식 채널은 여러분에게 상식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